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가 준비되어 있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와대 민노총 빼고 경사노위 출범. 경사노위는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약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죠.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이런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자, 제목을 더 보죠. 할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연내 출범을 지시했다. 그동안 민노총 참여를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자 일단 출발을 하자. 그래서 민노총 빼고 경사노위 출범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정부 증시 대책 나온 날 어제입니다. 2000선 코스피 2000선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군요. 코스피 22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코스닥은 5%대 급락. 정부 대책은 안정자금 5천억 투입인데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가정폭력, 예고된 살인 방치, 안전이별도 못하는 사회. 요즘에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끔찍한 일들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인식, 소극 대응. 당국이 소극 대응한다는 거죠.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 해봐야 어기면 그만이다. 여성 단체들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가 강력 대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서울신문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교도 무상급식, 공교육 완전 무상 시대 이렇게 제목을 달렸습니다. 서울 내년부터 고교, 사립초 단계 확대 2021년에는요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서 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아니면 이건 너무 빠르다. 여러 가지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짚어봤고요. 오늘 신문 기사의 행간을 짚어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룡 인제대 교수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의 핵심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멍 뚫린 증시, 방금 일면 기사에도 봤듯이 굉장히 증시 상황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북한뿐이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도 인정한 실장. 실장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트럼프 극우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에서 아까 봤던 주식시장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0월에만 마이너스 19% 코스닥 시장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13% 코스피 지수. 증시, 우리나라 증시 세계 최대 수준 급락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월에만 외국인 4조 5천억 원 팔아치워 개인들 정부가 발표한 증시 안정에 5천억 투입한다는 내용. 그 얘기를 듣고 개인들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답니다. 외국인 하루 매도액도 안 되는 돈이다. 되겠냐? 이런 반응이랍니다. 일각에서는 연기금이 나서 버팀목 역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 그림이 있으면 주식시장 이 그래프가 바닥으로 뚫고 갔네요. 거꾸로 가 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다 떨어졌는데 유독 10월 이후 한국만 그래프 폭이 가장 크죠. 대만, 일본, 중국, 미국도 있는데 가장 큽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옆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경고하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였죠. 정부 발표에도 외국인은
팔아치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입니다. 외국인 개장 초 순매수 보이다가 금융위 대책 발표에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그러자 전문가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아니한 거 아니냐. 해외 나가 투자자 직접 만나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상일 시사평론가. 네. 우리 주식시장 유독 10월 들어서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네. 물론 뭐 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월만 보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좀 취약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는 예. 이제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미 금리 차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예.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있어 왔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때도 예. 이렇게 계속 동결하는 것이 이게 우리 경제에 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제적인 지금 경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있죠. 예. 네. 그 중국과 미국 예. 간의 이제 무역 마찰이 예.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예. 중국 경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고. 그렇죠. 중국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죠. 예.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의 그 교역으로는 1, 2위의 예. 국가들입니다. 이제 두 나라가 경쟁을 하면서 관세를 올리면 결국에는 제3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예. 시장을 양쪽에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런 맞이하게 됩니다. 글쎄 이런 표현을 누가 하시면 또 우리가 무슨 그런 위치냐 그러지만 고래 등에 새우가 터진다. 네. 물론 우리나라의 국력의 규모가 새우 정도는 아닙니다만 워낙 거대한 덩치 사이에 껴있다 보니 그런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도 그 언론에서도 지적을 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예. 좀 약간 산업 구조 조정이 지체가 되어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 예,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가 되겠네요. 예, 내부의 문제도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가 예. 우리나라에는 지금 반도체 분야가 유일하다. 예. 그런데 반도체 분야조차도 그 정점에 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일부 그 경제 그 분석 그 보고서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심각한 상황일 수 있겠네요. 조금 심각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예. 징후들이 조금 예.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부가 심기일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그 2015년 8월에 증시가 하락했을 때 보면은 예. 그때는 정부가 주말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예. 그다음에 주말 내내 예. 기재부의 국제금융국이나 이런 데서 주말 모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으로 예. 인식을 하고 급하게 예. 대책을 준비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주말에 뭐 그런 움직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29일 날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견고하다고 한 날 2천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죠. 그러니 이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잃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그래서 정부가 존재한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여기 맞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하나 준비돼 있는데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천 무너졌는데 정부 조정장은 기회 낙감만. 조정장은 기회. 이건 투자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주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자, 그럼 과연 대책은 있을까요? 여기 좀 준비돼 있네요. 내용이. 뭐 외국인이 많이 판단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 전문가들 얘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탓 아닌 한국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불신이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군요. 자, 일단 최경철 의원부터 좀 듣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외 상황이야 우리가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인식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부도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으네요.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 예. 기업들이 잘못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큰 어닝 쇼크가 왔죠. 그렇습니다. 현대차 어닝 쇼크가 온 것은 결국에 예견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차 스스로도 임금이 자꾸만 오르고 예. 외국에서 지금 차가 안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몇 년 전에
거대한 투자를 하나 했죠. 예. 한전부지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이 미래를 못 보는 그러한 측면도 굉장히 큰 거고요. 예. 그런 각 기업 주체들도 굉장히 잘못한 것이 많고 예. 또 정부의 측면도 굉장히 큰 거죠. 정부도 굉장히 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대외 변수가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 혼자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 우리 임금만 올라가는 것인데 예. 그럼 외국도 같이 소득 주도 성장을 해주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결국에는 우리의 임금 경쟁력만 자꾸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엔 기업의 체질은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부터 기업도 문제지만 예. 기업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쓸데없는 투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예, 있을 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예. 저는 주가는 결국은 경기 선행지수인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가 파괴됐다는 것은 예. 엄청난 심리 하락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과적으로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왜 비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결국에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 예. 발전하지 못한다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왜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은 결국은 현재의 정부 정책이 예. 기본적으로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고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기초로 해서 예. 급기간 최저임금이라든지 예, 예. 혹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예. 이런 걸 비용 증가에 계속적으로 치중을 해오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식 차익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다른 좀 반론이 있으신가요? 네,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예.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예.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불평등 양극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네. 이 불평등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마키아벨리 때부터 그랬지만 네. 결국 부패로 이어지고 기득권 강화로 이어지고 예. 결국에는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간다고 예. 이야기를 예. 옛날부터 해 모든 왔습니다. 국가들에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갈 길의 하나로 다시 예. 말해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 전 세계적인 그 예.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어. 야당에서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이것을 가는 방향에 있어서 예. 대기업의 혁신 경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불평등 그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공정시장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경제정책의 축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그것들을 보다 먼저 워런 버핏이 얘기하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처럼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거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우리와 함께 가달라. 사회 안정망도 예, 예. 확충해달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소득 주도 성장이 무조건 예.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얘기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얘기는요, 사실 한 서너 시간을 잡고 토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얘기 가지고 1년 넘게 싸웠지만요, 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주식시장 오늘도 열릴 텐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볼지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 있게 볼 텐데 특히 정부 당국에 계신 분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 많습니다. 좀 예의주시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